차박 캠핑 차박 전기 220V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밴드 캠핑 가자라는 동호회 운영자입니다. 캠핑 가자 밴드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노지로 캠핑을 다니는 밴드입니다. 노키드 캠핑이고 개인 풀장비 지참 캠핑, 캠핑 룰과 매너를 중시하고 상업적인 밴드가 아닙니다. 가입 연령은 92년생부터 68년생까지 가능하고 저희 회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일일이 하다가 이렇게 노하우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캠핑 가자로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조만간 아무도 없는 노지 캠핑에 가면 자동차의 220V, 오늘 말씀드릴 자동차의 220V 전기를 이용해서 스튜디오급 노래방을 선보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원에서 제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다녀왔는데요. 일반 노래방이 아니라 버스킹도 하고 뭐라 그럽니까? 보컬 트레이너 분들도 계셔서 노래를 배우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약간 매니아급 노래방입니다. 네, 그쪽 음악 쪽 일 때문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 저 장비를 이용해서 아무도 없는 노지에 가면 노래방을 멋지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라이트를 연결합니다. 그냥 다 들어가면 어때? 연결하고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전원을 ON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소리를 만들어주시면 리버브가 생성됩니다. 버스킹 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외에 노트북하고 이 포커스라이트의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적당한 크기의 스피커, 마이크가 있다면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해 서점에 들러 사운드가 좋지요. 예. 좋은 마이크와 좋은 오디오 카드와 편집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자, 차박에 220V를 장착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4년간 차박 경험을 바탕으로 차박 관련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1강 바닥 평탄화 작업, 2강 창문 가리개 제작, 3강 창문 모기장. 가리개를 제작을 하는 거를 영상을 올렸더니 모기장 질문이 하도 많이 나와서 지금 계절에 어울리지 않지만 일단 모기장 영상을 먼저 만들어 놨고요. 자, 4강 많은 분들이 원했던 뜨거운 감자 같은 차박 전기입니다. 이게 왜 뜨거운 감자냐 하면 말은 쉽죠. 하지만 저게 생각보다 많은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몸으로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 차박 전기의 나름대로의 또 1강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앞으로 만들어질 차박 전기 노하우 영상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차박 전기 복잡합니다. 아주 쉽게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쉽게 다뤄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지루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아는 사람이어야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할 텐데 제가 뭐 많이 잘 몰라서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동안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터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버터의 필요성과 관심도가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미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알아보려고 서칭을 많이 해보셨던 분도 있고 뭔지 잘 모르고 또 어떤 분은 내 차에 220V 구멍이 있는데 쓸 수 있나요?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요즘 차들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차에서 220V 전기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 있겠죠. 그냥 이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시는 분일 겁니다. 앞으로 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뭘 쓸지 모르겠어요. 뭐 노트북 정도 쓸까? 그리고 제가 뭔가 선을 연결해야 되고 뭘 뜯고 뭐 이렇게 차에다가 뭘 해야 되는 거면 저는 못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고. 3번, 지금은 노트북 정도지만 앞으로 제빙기도 돌리고 나인봇이나 뭐 전동 휠 뭐 이런 것들, 이런 취미생활 용품들을 충전도 하고 뭐 이렇게 전기가 만약에 된다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개념이죠. 3번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부업으로 자동차 스팀 세차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차에서 220V 전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종료 눌러주십시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자, 앞으로 쓸 수도 있는데 아직 뭘 쓸지 모르겠어요. 노트북 정도, 그 이상은 안 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런 거 300W짜리 사시면 돼요. 필수 선택에서 딱 누르고 300W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2,000원 플러스 됐네요. 이 금액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제는 한 3만원대 나올 겁니다. 300W 정도를 굳이 엄청 좋은 거를 사시거나 뭐 브랜드를 따지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니 가급적이면 중국산이 아닌 뭐 국내산 중에 중국산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 고를 수가 있으니까 뭐 국산 중에 고르시면 낫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자, 자동차 시거잭에 그냥 꽂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큰 전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거잭 정도로도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뭔지 300W 정도면 어떤 제품들을 쓸 수 있는 건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300W짜리를 사신다면 150W 정도만 쓸 수 있다. 아주 맥시멈 200까지도 돌아갈 순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노트북 정도지만 제빙기도 돌리고 나인봇이나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잘 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 다르죠. 아까랑 앞에 1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자, 다르다 인버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버터를 고를 때 다르다 인버터, 이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잘 지었습니다. 다르다 인버터. 제가 봐왔던 보험 상품 중에 가장 네이밍이 좋았던 보험 상품은 뭐였었냐면 아파도 든든 다쳐도 든든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르다 인버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이밍 참 잘했어요. 자, 대신에 이 정도 급을 사용하신다. 1200W거든요 1200W까지는 한 800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건데 자동차 메인 배터리에서 선을 직접 따와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아마 이 정도 제품 되면은 시가잭이 안 나올 겁니다. 800W까지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부업으로 자동차 스팀 세차 해보려고 해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뭐 공사장 현장에서 뭐 한마디를 뭐 이렇게 바닥 뚫는 거 뭐 그런 거 써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캠핑 다니시게 되면 그때 연락 주십시오. 자, 기초 이론부터 설명드리면 지루하죠. 그래서 꼭 이해해야 될 내용은 제가 장비 설치하면서 중간중간에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에서 220V 사용하는 방법, 인버터 메인 배터리와 직결하는 방법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거잭에 물려서 사용하실 분은 이제 플레이될 영상은 다큐로 보시고 뒤편의 전기 소비 전력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배터리에서 직결해서 쓰실 거면 이제 플레이될 영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품 주문 시 권장하는 두께의 전기선, 두께 중요합니다. 약 5m 정도 주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메인 배터리에서 차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 운전석 의자 밑에다가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 길이가 그냥 봐서는 1m지만 꼬우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한 3m 정도는 아마 쓰게 될 거고요. 향후에 이 선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m에서 6m 정도를 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제일 중요합니다. 연결 못할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카센터를 가시거나 오디오샵 가십시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예쁜 여자친구분 데려가세요. 아시죠? 예쁜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가실 분은 본인이 가시면 안 되고 여자친구분이 운전하고 간 것처럼 본인은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외에 더 이상 충전할 일이 없다 그러면 C가잭에 연결해서 그냥 쓰십시오. 아무 이상 없이 잘 충전됩니다. 저도 이렇게 거의 14년간을 써왔습니다. 직접 연결을 못 하실 분은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카센터나 오디오샵 방문하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메인 배터리와 반드시 직결해서 사용하십시오. 첫 번째, 이동 시에만 전기를 쓸 게 아니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차에서 늘 전기를 쓰고 싶다. 두 번째, 앞으로 보조 배터리나 태양광 충전에도 관심이 있다. 세 번째, 동계 차박 시에 차에서 따뜻하게 자고 싶다. 네 번째, 나는 집에서 자는 날보다 차에서 자는 날이 더 많다. 집이니까 전기 돼야죠. 자, 다섯 번째, 스타렉스나 소형 버스 캠핑카를 꿈꾸고 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사전에 연습을 좀 해놔야 되겠죠. 마지막, 대륙 횡단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분들은 메인 배터리와 반드시 직결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테일 부분입니다. 나에게 맞는 인버터 용량 어떻게 선택할 건가? 제가 지금 권해드린 거는 300하고 1200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 따라서는 나는 3,000짜리 살게요. 이거 한 방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이게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부피가 300이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고요. 1200서부터는 부피가 큽니다. 3000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1200짜리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란도 운전석 밑에 딱 들어갑니다. 이 이상의 크기는, 이 이상의 용량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차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최대 용량으로 선택한 게 1200입니다. 만약 3000짜리가 뭐 제가 어떤 공간에 넣을 만한 공간이 있다 생각을 했었으면 아마 3000을 샀을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돌렸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전기 제품의 소비 전력을 보는 법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32인치 TV인데 TV 그 상세 페이지 부분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비 전력, 최대 전력 45W. 얼마 안 먹죠. TV는 전기를 거의 먹질 않습니다. 45W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차에서 쓰는 그 C거잭으로 연결하는 전기 냉장고 있죠. 그 아이스박스인데 전기 되는 거. 220V를 넣을 수도 있고 C거잭 12V를 할 수도 있는, 그게 45W입니다. 그것과 TV가 똑같습니다. 자, 제빙기 생각보다 얼마 안 하죠. 140W입니다. 그런데 아까 300W짜리 그 중국산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제빙기가 안 돌아갈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탈 거예요. 왜냐하면 140이라고 써있지만 처음에 돌릴 때 순간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40 가지고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분들은 한 500W 이상을 사셔야 할 겁니다. 아마 500W까지가 C거잭이 가능하고 500W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C거잭이 아예 불가능하고 메인 배터리와 직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빙기는 140W다. 전기밥통, 미니 전기밥통인데 400W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500W짜리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1200W짜리는 밥통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자레인지 소비전력 1200W, 1200W죠. 1200W니까 2000W 정도가 돼야 전자레인지를 씁니다. 자, 커피포트. 커피포트 상당합니다. 1350W.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커피포트는 사실 별게 아니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가 2200W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전기냐 하면, 자, 우리 공사 현장에서 쓰는 이런 거 있죠. 한마드릴이라고 하더라고요. 햄머드릴, 뭐 한마드릴 뭐 이런데 이 바닥 뚫는 거, 이게 1300W입니다. 이 얼마나 오겠냐면, 자, 그러면 커피포트와 헤어드라이어가 이 한마드릴보다도 전기를 작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기가 이 헤어드라이기나 이 커피포트, 우리가 캠핑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돌릴 수 있나?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쓰려면 한 3000W짜리를 구입을 하셔야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캠핑 가면은 스타렉스 그 트렁크 안에 탁 이렇게 부부가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에 태양광 딱 올라가 있고 이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제 그분들은 거의 다 이제 3000W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드라이도 하시고 커피도 포트로 끓여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3000W가 비용만 비싼 게 아니라 문제는 부피도 크다. 그래서 차 안에 어딘가 마땅히 보관하기가 참 애매하다. 물론 뭐 넓은 공간 뭐 의자를 뭐 드러내거나 아니면 트렁크 공간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2열 좌석의 바닥 부분을 포기하거나 하면 둘 곳은 많습니다만, 저는 그런 공간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곳, 하지만 쓰기 편한 곳으로 선택한 곳이 운전석 바로 밑에입니다. 뭐 다리가 걸리지도 않고요. 딱 좋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용량 찾는 법은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이 사용할 총 전기 용량과 수납 부피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주문했다가 넣을 데 없으면 큰일 납니다. 3000W짜리는 굉장히 큽니다. 수납 부피까지, 크기까지 어디다 넣을 건가, 그래서 자로 재보고
그 크기만 볼 게 아니라 뒤에 전기선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위로도 조금 있어야 되고 옆으로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셔서 장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 선택이 아니라 알맞은 인버터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버터 선택 시 주의사항, 너무 저렴한 거 사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르다 인버터 구입하세요. 브랜드 좋잖아요. 다르다, 좀 달라요. 다릅니다. 자, 순수 정연파, 유사 정연파, 유사 계단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싼 거 두 개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 거는 그냥 유사 정연파. 순수 정연파는 뭐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 여기 지금 최신 노트북이 껴있기는 한데 제 노트북이 LG 그램이거든요. 약 한 1년 정도, LG 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사서 1년 정도를 충전하고 다닙니다만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유사 정연파 그냥 쓰십시오. 자, 저렴하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전자 제품에도 맞습니다. 뭐 전자레인지, 조명, 단순 공구, 선풍기, 전기장판, 우리가 다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사 정연파로 사셔도 아무 문제 없다. 한 가지 제품만 쓸 게 아니라 한꺼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 제품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멀티탭에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의 최대 와트수를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허용 입력값이 얼마냐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전기밥통 뭐 이런 거 다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합산을 한 다음에 쓰시는 게 좋겠죠. 자, 보조 배터리 없이 많은 전기가 필요할 때는 시동을 걸고 사용하거나 운행 중에 사용해야 됩니다. 방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기밥통을 쓴다, 좀 작은 전기밥통을 쓴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죠. 차 타고 가면서 밥을 해놓고 가는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포트, 저는 이제 시가잭용 커피포트를 또 쓰는데요. 그것도 운행할 때만 그냥 물 끓이고 다닙니다. 겨울에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사면은 금방 고장 나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사용하고 활용하는 차박 전기 220V 제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면서 이렇게 스피커 충전하고요. 여기 멀티탭이죠. 6구 멀티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피커, 그 다음 노래방 마이크 있죠. 그 다음에 랜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휴대폰 충전하는 거, 확대된 사진이고요. 자, 노트북도 이렇게 한꺼번에 충전하고요. 다 연결해가지고 다 씁니다. 그 다음 전기 쿨러, 제가 쓰는 그 모비스 겁니다. 모비스였나요? 모비스가 맞게, 모비쿨, 모비쿨이네요. 한참 되는데 정말 오래 쓰고 있습니다. 모비쿨, 이게 K30인지 그럴 겁니다. 이게 38리터인가 32리터인가 그런, 저는 참 잘 쓰고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전기 꽂아가지고 계속 그냥 쿨러 돌리면서 다닙니다. 자, 잘 때 전기장판 쓰는 거, 그 다음에 가습기 돌리는 거, 미니 가습기, USB 가습기인데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것도 차박할 때 사면 좋을 제품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음악 장비 중에 이 디지털 믹서, 그 다음에 마이크 노이즈 게이터, 그 다음 앰프, 원래 기타 앰프인데 그냥 노래방 앰프로 씁니다. 요 인버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노래방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잘 돌아가는지. 자, 야외에서 실제 나와서 발전기 대신에 자동차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래방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 캠핑 갔을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니죠. 가끔 들고 다닙니다. 부피가 좀 커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해도 웬만하면 그냥 들고 다닙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같이 갈 때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텐트 안에, 여기 바닥이고요. 여기 텐트의 벽입니다. 사이드 벽인데 제 차는 밖에 서 있는 거죠. 거기서 긴 멀티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를 빼가지고 저희 회원분 그 전화기도 충전시켜드리고 다른 것도 충전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 밑에 인버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버터에서 인버터를 꺼낸 거죠. 인버터 선을 여유있게 제가 해놔서 인버터 자체를 뺐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탭을 연결해가지고 스피커도 충전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 선은 이렇게 간 선은 다른 분의 캠핑카인데 이 안에 배터리가 300W가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어서 그 배터리를 제 차의 전기로 충전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별걸 다 하죠. 자,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를 좀 더 쓰고 싶으시다면 다음 편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태양광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보조 배터리는 태양광에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용도라면 태양광 패널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보조 배터리죠. 제가 다른 차에서 쓰던 AGM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으로 충전되는 배터리입니다. 일반 배터리보다 뭐 캠핑용으로 많이 쓰는 딥사이클 배터리보다 더 상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이게 300W짜리입니다. 제가 한 2004년부터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썼으니까 진짜 14년 썼습니다. 14년 동안 잔고장 없이 잘 썼어요. 근데 전동 휠 누군가의 거를 충전해 주다가 그냥 연기가 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아무튼 전기 제품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용량을 넉넉한 걸 사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다르다 인버터입니다. 1200W짜리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놨습니다. 뒷좌석의 중간 이 자리가 간섭이 제일 없고 이쪽에 한 사람 앉고 이쪽에 한 사람 앉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자리가 딱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70A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이상이 되는 사이즈는 안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가 폴딩이 안 됩니다. 이게 요 등받이를 폴딩을 하시면 의자가 앞으로 조금 밀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 눌려가지고 70A보다 큰 사이즈의 배터리는 여기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저는 이제 메인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기가 바닥으로 옆으로 들어와서 지금 요 밑에 인버터가 있는 거니까 인버터 전기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랑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메인 배터리에서 선이 나와서 보조 배터리 연결이 된 거고요. 보조 배터리에서 선이 다시 나가서 인버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압 게이지죠. 전압을 좀 봐야 내가 지금 뭐 정확한 용량은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전기가 남아있겠다, 방전의 리스크가 있는 거냐,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메인 배터리의 전압,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의 전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이제 C텍 충전기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 쓰던 그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오토바이도 충전하고 자동차도 충전하는 그런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자, LED 등 사다가 그냥 플라스틱 판에 꽂은 옆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등? 바등? LED 바등입니다. 불을 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제 캠핑 가면 그냥 켜놓는 거죠. 이렇게 켜니까 아무도 없는 야산인데 굉장히 밝죠. 효과 만점입니다. 상시 전원에 지금 물려있는 C가잭이에요. 그러니까 상시 전원에 메인 배터리에서 나온 선, 그 다음 보조 배터리에서 나온 선, 그 선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시동을 꺼도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합니다. 일단 차에 시동을 걸면 온갖 것들을 다 충전합니다. 보조 배터리 하나, 둘, 셋, 네 개. 동호회 그래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원 중에 뭐 배터리 없다 그럼 이제 보조 배터리 하나씩 그냥 주거든요. 충전하고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캠핑을 갈 때 차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전부 다 충전을 걸어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키고 220V는 전부 거의 꽂고 C가잭에 들어가는 건 여기다 꽂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전을 하면서 다닙니다. 자, 차박전기의 완전체, 참 복잡한 차박전기인데 완전체의 모습, 제가 저희 그 캠핑 가자 밴드에 그 차박전기, 캠핑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리즈로 막 해놨었어요. 그때 유튜브를 알았었으면 영상으로 만들었을 걸. 참 힘들게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거에 완전체 버전입니다. 이게 뭐 자동차 안에 뭐 여기 뭐 알터네이터가 이렇게 있다. 이게 태블릿에다가 제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씩. 그래서 차 먼저 그리고 알터네이터 그리고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요 메인 배터리에 전기가 공급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주행 충전기를 달고 여기다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보조 배터리에다가 충전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다 보조 배터리에다 인버터를 연결해서 220V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기가 부족한데 캠핑장이나 뭐 가정이다 그러면 배터리 충전기를 이용해서 보조 배터리에 물리면 뭐 같이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전기가 부족하니까 태양광 패널을 천장에 올려서 태양광 충전 모듈에다 연결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참 힘들게 저거를 하나씩 그림을 전체를 다 그린 게 아니고 하나 그리고 캡처 뜨고 요거까지 그린 다음에 캡처 뜨고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서 아마 게시물을 한 15개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참 진짜 그런 거나 유튜브로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참 도움이 됐었을 텐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입해야 될 거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C가잭에 연결해서 쓰실 분은 그냥 인버터 본체만 사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메인 배터리와 직결을 해야 전압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메인 배터리와 직결해서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배터리와 직결해서 쓰실 분, 300W짜리라도 직결해서 쓰실 분은 인버터 본체 있어야죠. 연결할 전기선은 약 5m 정도. 그 인버터를 구입하실 때 거기에 그 선을 같이 파실 거예요. 그 선을 좀 넉넉하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전압 표시기, 볼트 레벨 메타라고 하죠. 이런 게 있어야 지금 전압이 보통은 뭐 10.8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잘못하면 방전됩니다. 그래서 한 11V 정도까지 뭐 쓰셔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상시 전원용 멀티 C거잭, 이거 뭐냐면 제 차에 잠깐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전하겠죠. USB용 보조 배터리 충전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정리입니다. 1. 나의 전기 사용량을 계산을 하십시오. 지금 쓰는 거 말고 앞으로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제품까지 같이 고민하십시오. 참고로 저는 기존에 쓰던 300W 인버터를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사용했었습니다. 고장이 잘 안 나고 오래 씁니다. 자, 두 번째, 가급적이면 300W짜리를 쓰신다 하더라도 메인 배터리 직결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충전, 보조 배터리 충전 등은 큰 관계 없어요. 주무시기 전에 저 정도 꽂아놓고 자는 건 웬만해서 방전되지 않습니다. 단 오래된 차 있죠. 배터리가 이미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고 휴대폰 충전하고 보조 배터리 충전 꽂아놓고서 주무시면 방전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동차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간단한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면 헷갈리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차가 한 4년 됐다. 4년간 배터리를 간 적이 없다. 그럼 위험합니다. 그러면 휴대폰 충전조차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밤에. 그럴 때는 시동 걸고 다닐 때만 쓰십시오. 근데 뭐 4년 내외다, 뭐 한 3년 정도 이내다 이러면 웬만해서는 뭐 방전되지 않습니다. 참, 겨울은 얘기 다른 거 아시죠? 한겨울에 정말 추운 날에는 배터리가 더 빨리 닳기 때문에 그럴 때는 휴대폰 충전만 해도 방전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간지 뭐 한 1, 2년밖에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 없습니다. 자, 큰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동하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쓰라는 얘기죠. 메인 배터리와 직결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기선도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두께의 전기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직결 자신 없으시면 일찌감치 카센터나 오디오샵을 방문하세요. 직결해서 쓰십시오. 웬만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좋아요 버튼이 있고 구독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한 지가 한 달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분이 한 1100명, 1200명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진짜 영상을 만들 때 신경이 엄청 쓰여요. 이 영상이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는데 막 뭘 하지? 뭘 만들 거는 머릿속에 막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앞뒤를 어떻게, 앞에다가 뭘 넣고 뒤에다가 뭘 넣어야 이해가 쉽지? 아니,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개념이 얼마큼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참, 아무튼 고민은 많이 했는데 결과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초보자의 이 영상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클릭,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요 차박 전기 관련해서는 아마 영상이 조금 더
뭐 1강, 2강 해가지고 아마 좀 길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1편부터 하나씩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